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 줄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발명 전시회라고 불리는 대회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네이버에다가 발명 교육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전국 학생 발명 전시회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대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는 건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시상식은 7월 22일에 있고 지금 현재 모집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가 신청서에서 보시면 4월 5일까지,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한 5천작에서 7천작 정도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천에서 7천. 그 중에서 한 300작품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작품 정도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300작품 정도를 뽑은 다음에 현물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품 심사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거는 4월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4월까지 서류를 한 장 분량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함을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어가 있으면 4월 5일까지 한 장 분량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근데 사실 수상권에 들기 위해서는 웬만큼 지금 타이밍에 아이디어는 구축이 되고 서서히 좀 그 물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여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까지 끝나는 대회인데요. 자, 공고문을 저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이드북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첨부 파일을 필독을 하고 접수를 하라고 하죠. 그렇죠. 교원 발명품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야 어른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학생 발명 전시회만 딱 보자면 특허청에서 하는 권위 있는 대회죠. 저는 사설 대회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중시를 안 하는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우 괜찮은 대회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교육부와 과기부도 전부 이런 장관급 단체들도 다 후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면 본선에 가서 발표를 만약에 우수하게 하게 된다면 킨텍스에서 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장려상 이상이면 운영을 하는데 학생 이상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참가 자격은 청소년 18세 이하, 7세에서 18세 이하면 결론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현직 교원이 가능하고 지도교사가 없어도 출품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모든 발명이 가능하다는 게 이 출품 부문의 특징입니다. 아마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친구들이 제일 많이 냈던 대회가 그 교육청에서 하는 대회죠. 물론 그것도 전국 대회로 연결이 되지만 그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 원리를 중시를 한다면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명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쭉 지우고, 자, 1인당 최대 5개가 출품이 되는데 한 개만 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자기가 이미 특허를 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발명이죠. 자, 수상작들, 전년도 우승한 그 작품들을 보면, 자, 일주기성, 하루 일자를 쓰겠죠,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있는 리듬, 우리도 사람도 낮과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이런 주기가 있듯이 곤충도 주기가 있는데 이런 리듬을 고려해서 곤충 배양기를 만든 것. 그게 대통령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국무총리상은 네, 우리가 시계를 찰 때 이런 손품이 많이 가는데 손에 착 감으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반자동 손목시계라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그 어르신들이나 혹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스스로 걷기 힘든 분들 중에 워커라고 해서 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평지에서는 좋지만 계단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절로 각도에 따라 접히도록 해서 계단을 탈 수 있도록 만든 게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바다 생태계의 시간과 조석을 요게 조절을 해서 물 때를 시간을 알아보는 시계를 만든 것.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떻게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있는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 그러니까 스캠퍼 기법으로 치자면 좀 기능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뭔가 그 좀 공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특히 작품의 수준을 고려해서 초중고 학제를 구분하여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 학부모인데 나는 초등학생인데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고등학생이 비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류에 붙는 게 중요하다. 서류는 창의성과 실용성과 필요성을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얼마나 참신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성은 문제가 해결된지, 결론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고 좋고 그런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성, 이런 것도 보는 걸 거고요. 그리고 가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탐구일지, 선행조사, 기술조사, 그 다음에 작품 설명서 이렇게까지 해서 총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만약에 서류 통과만 돼도 사실은 아주 괜찮죠. 249명 정도 통과를 한다고 봤을 때 전부 다 상을 받게 되는데 입상을 제외하고 요 장려상 이상 부분들은 실제 킨텍스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킨텍스에 가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위에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상도 있고 정말 상급이 상의 품격이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특전도 당연히 있고요. 당일에 장려상 이상이겠죠. 이런 거 체험교실 참여해서 기념품과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해준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서류는 자, 요거 한 장인데 물론 한 장은 아니겠죠. 보면 자, 딴 거는 제외하고 자, 출품 내용, 이름이랑 요지,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동기 및 배경, 발명의 내용 및 특징, 용도 및 예상되는 효과, 선행 분석, 도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후에 작품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34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라는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또 과학대회 초등학생들 중에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있으니까 아마 학교에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